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신천 둔치가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5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위해 들여온 왕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정작 정부 측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 소비 심리가 가라앉고 각종 경제 지표도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순삭감 예산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에 연초부터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등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정부 측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지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장 추경을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국회 심의까지 거치면 2달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사실상 올 상반기 추경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와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 국회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 안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중앙 중심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국가 성장을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유럽 헌법학회와 최현일 국회의원, 이다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난 7일 지방의회법 제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지 30년이 됐는데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야 지방분권 또 지방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지방의 민심 또 지방 현안들을 잘 챙겨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튼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전남대학교 홍석한 교수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위상을 제고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의회법은 단순하게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역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 실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통 공간 싱글벙글 사랑방 동대문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15번째로 개소한 싱글벙글 사랑방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경동시장 운영사인 KD마켓의 협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전통시장 투어, 제철 음식 장보기, 간단식 만들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1인 가구의 건강한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음마루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구는 이음마루가 편안한 쉼터이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 뚝딱뚝딱 천장산 나무공방이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별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목공 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운영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목재 부산물과 제거 수목을 활용한 친환경 목공예품 제작도 진행됩니다. 체험을 원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목공 체험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포 구민이라면 누구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인데요. 각종 안전사고나 재난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를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에게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상해 의료비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마포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 22일부터 2026년 2월 21일 내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실손 의료비 가입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신천둔치가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구시가 7일 신천 푸른숲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 식목일 기념목 식수행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신천 푸른숲 조성 사업은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변화 공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목 이식적기인 봄, 가을에 맞춰 2년간 신천 둔치에 5,000주의 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이 한낮에도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의 감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일부 산책로에는 흙길을 조성해 맨발 걷기를 가능하게 했으며 계절별 꽃과 가시를 볼 수 있는 과실수 등도 식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소중한 휴식처라며 푸른 숲으로 변화된 신천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군위로 결정되면서 대구시가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기능을 집적시킬 계획인데 4조 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 대부분은 국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2작전사령부터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의료 클러스터는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계해 지역 의료와 의료 산업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참여 기관은 경북대 병원과 치과병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연구소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과 대학 이전, 의료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면적은 대략 49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재원은 국립대병원 이전에 따른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방안이지만 대구 시비 투입에 민간 자본 유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작사 이전이 끝나는 시점은 오는 2030년, 클러스터 조성은 그 이후부터 가능해 2035년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설득이 필수적인 만큼 대구시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관련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경북대병원이 현재 삼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진료 인프라 확대 계획을 담은 이 용역은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 클러스터 역할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연구기관 또 의료 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 이런 게 함께하는 형태의 국내 최초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양동원 경북대병원장은 이 작사터에 대구시가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 클러스터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대에 추진되는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평창농협 2층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람들 국민관광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노람들 일대 개발 구상을 공유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평창읍 반올림 가게가 평창올림픽시장 안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반올림 가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기존 읍사무소 앞에서 운영되던 가게는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공사로 인해 이전을 결정했으며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1층은 반올림 가게, 2층은 주민회의실로 활용됩니다. 25일 열린 이전 기념식에는 여러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횡성군과 K워터테크 횡성원주권 사업소,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밝은빛 스위치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거 취약 가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 교체하는 기술 지원 활동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횡성읍, 둔내면, 갑천면, 서원면 등 4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협약에 따라 K워터테크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4회 노후 전기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전이 강화되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K워터테크 횡성원주권 사업소,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밝은빛 스위치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림대학교와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주식회사 스쿠프가 함께했으며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투자협약 공모를 앞두고 횡성 베이스볼파크 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관상생투자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은 전문성을 통해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입니다. 군은 공급면 베이스볼파크 2단계 부지에 야구 테마공원, 카라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인구를 유입해 지역 활력을 견인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횡성군은 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 절차 지원, 한림대학교는 재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은 야구 경기 개최, 주식회사 스쿠프는 카라반 제작 설치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3,59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세계 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편성 주요 내용은 민생 안정 및 복지 안전망 강화 387억 원,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 체육, 관광 기반 조성 383억 원, 생태 환경 보전 및 농업의 안정적 지원 184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청주국제공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세일즈콜, 관광 박람회 참가 등의 홍보 마케팅 사업을 통해 충청권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충청권 4개 시도의 관광 통합 자료를 구축하고 관광 기반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충청권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민관, 군경, 소방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에 앞장선 민관, 군경, 소방에서 선발된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최근 북한 정세 브리핑, 기관별 통합 방위 태세 추진 성과 및 추진 계획 발표 등 우리 지역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며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찾고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보령시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비료의 연중 생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보령시가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비료의 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유용 미생물 사용으로 경종농가는 과수와 원예 작물의 토양 환경 개선, 병충해 예방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전년 대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올해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유용 미생물 활성액은 전년 대비 100톤이 증가한 800톤을 생산합니다. 유용 미생물 활성액과 아미노 액비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북도는 회의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게 오전, 오후, 야간 시간별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회의로 바쁜 중간에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전일 코스도 있어 관광지를 심도 있게 돌아볼 기회도 제공합니다. 석굴암, 불국사, 양동마을 등 세계 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 관광과 자연생태 관광 등 주제에 따라 관광지를 구성했습니다. 또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1억 명 달성을 위해 도내 다양한 지역과 연계해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영천 한이마을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뿐 아니라 체험도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위해 들여온 왕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농가리를 한 달이나 앞당겼고 깊게 갈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왕우렁이를 사전에 퇴치하기 위해서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트랙터들의 논 깊이가리가 한창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 월동하는 왕우렁이의 생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논 깊이가리를 통해 논을 말리면 왕우렁이는 수분이 부족해 죽게 됩니다. 깊이가리를 하는 이유는 왕우렁이가 그 외부로 노출되면은
얼어 죽거나 말라서 죽습니다. 논 깊이 가리만으로도 우렁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해남과 고흥, 강진, 영암 등에서는 왕우렁이가 월동해 봄철에 심은 어린 모를 갉아먹어 논 1,593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면적으로 2,200개에 해당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전남에서는 4, 5년 전부터 왕우렁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는 서너 차례나 모심기를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50헥타 중에서요, 약 한 30헥타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깊은 곳, 그건 우리가 늘 보식을 하고요. 우리가 또 우렁이 수고이를 잡아가지고 농협하고 군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 5톤 정도 잡아냈습니다. 친환경 제초 방식으로 왕우렁이 살포만큼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인 농법도 없습니다. 모를 심은 뒤 10아르당 남미산 우렁이 1.2kg만 뿌려도 잡초를 98%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왕우렁이 농법은 30년 넘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의 장점을 살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농민들은 논 깊이가리라는 보육직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는데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한전은 4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11일부터 대졸 수준 신입 공채에 나섭니다. 상반기 채용 인원은 310명으로 송전망 건설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중심입니다. 이 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58명입니다. 한전은 하반기까지 모두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해 인력 채용 풀이 커졌습니다. 전기나 ICT, 토목, 건축 등 기술직 채용 인원이 거의 80%까지 늘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전에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전력거래소도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62%가량 늘렸습니다. 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16곳도 올해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주교통공사와 도시공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환경공단은 하반기 1차례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전남연구원 등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 15곳은 올해 상반기만 70여 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 분야별 구체적 채용 인원은 오는 14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고령화로 인한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입원에 간병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 부담 완화와 일 생활 균형을 양대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 사업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으로 5.6%였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남성의 경우 7.6개월, 여성의 경우 9.4개월 사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확대된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